데니슨 영어 TV. 자, 모의고사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분석에 앞서서 지금 이 자료는요, 키플레이라는 곳에서 AI로 활용한 자료고요. 광주의 모 선생님께서 직접 개발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분사구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분사구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앞에 접속사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접속사가 if가 생략이 되면서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한다면 해서 유전자 편집 뭐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한테서 인체 유전자 편집이 입증이 된다면 뭐라고 입증이 되냐?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분사구문이에요. 그렇다면 분사구문은 핵심이 뭐라 그랬니? 결국 ing냐 혹은 ed냐 이렇게 능동수동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가주어입니다. 뭐처럼 보일 수도 있다. 논리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가주어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겠어? 진주어 나와야겠지. 뭐가 논리적이고 뭐가 바람직해 보인다는 거야? 요거요, 진주어. 교정하는 거.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교정을 해버리는 것이 논리적이고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잖아. 인체 유전자 편집이 안전하고 효과적인데 안 할 이유가 있어? 언제요, 근데? 가장 이른 단계, 삶의 가장 이른 단계는 언제일까요? 태어났을 때 혹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자, 뭐 하기 전에? 해로운 유전자가 시작하기 전에 뭘 시작하니? begin 뒤에는 ing가 나오든 투부정사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해로운 유전자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생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뭔가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잖아. 그럼 여기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는 이렇게 가야겠니?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뒤집을 수밖에 없어. yet 그러다. once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일단 뭐뭐 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일단 가능해지면 뭐가 가능해지니? 여기도 가주어, 진주어. 바꾸는 거예요. 트랜스폼 하는 거. 배아에 돌연변이 된 유전자를 into 뭘로 바꾸니?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꾸는 것이 일단 뭐해지면? 가능해지면. there 비동사는 있다잖아. 근데 will이 붙었으니까 있을 것이다. 어떻게 있을 것이다? 확실히 있을 것이다. 뭐가 있니? 유혹이 있을 것이다. 뭐 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유혹. 정상 유전자를 to 뭘로? 더 우월한, 더 우수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겠지. 문제를 일으키는 개만 딱 제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유전자도 당연히 어때? 더 우월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성형수술처럼. 자, 그러면은 의문문입니다.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가? 유전자 편집하는 것을 begin 뒤에는 ing나 to나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뭐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아이들에게서. 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낮추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평생 살면서의 위험. 무슨 위험이니? 심장병이라든가 혹은 암이라든가. 이런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배아 상태의 아이들에게서 유전자 편집하는 것을 시작해야 될까? 이때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자, 그러면 What about ing? 무엇은 어떻겠는가? 주는 건데요, giving.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로운 특징을 주는 건 어떨까? 뭐와 같은 더 큰 체력이라든가 그리고 증가된 PP죠. 증가된 정신 능력 같은 거. 이렇게 태아한테 유익한 특성 줘버리면 어떨까?
혹은 바꾸는 건 어때요? 이렇게 병렬이 지금 되고 있죠. 신체적인 특성을 바꿔버리는 건 어때? 뭐와 같은? 눈이나 머리 색깔 같은. 아예 그냥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 어떻니? 다음. 완벽함을 향한 추구는 뭐처럼 보인다? seems. 거의 자연스러워요. 뭐에는? 인간의 본성에는 거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잖아. 누구나 완벽해지고 싶잖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start down이니까 이런 미끄러운 경사면을 내려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뭘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결국에는 우리가 end up, 결국에 우리가 다다를 곳, where이니까 그것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니? 아무리 완벽하게 뭔가를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불완전해 보일 거야. 그러니까 완벽을 향한 추구는 인간 본성에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일단 여기를 손대기 시작하잖아. 그게 뭡니까? 이 미끄러운 경사면을 내려간다.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일단 먼저 시작해버려. 유전자 편집이라는 것을 시작하잖아? 말이 웃기네요. 시작하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가 결국에 다다른 것, 우리가 고친 부분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럼 또 뭐 하겠어? 또 편집하고 또 편집하고 또 편집하겠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지문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주제가 뭐예요?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업그레이드의 유혹이라니까요. 일단 이게 미끄러운 경사면을 내려가기 시작해버리면요. 이 유혹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 교정 목적으로 유전자 편집이 일단 가능해지잖아? 그럼 이것만 끝이겠니? 신체 향상을 위한 편집 욕구로 이어지게 되고 이 경사면을 내려가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문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료 얼마나 좋아요. 그쵸? 키플레이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유료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차피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료를 다 제공해 주니까 상관없을 거고 뭐 학원 관계자나 선생님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것은 확실성의 수집이 아니다. 확실한 것을 수집하는 게 아니다. 100%가 아니다라는 거. 불확실성의 감소 과정이다.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때? 99.9999999까지는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적어가 뒤에 없어야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있죠. 이 목적어는 어디 있습니까? 과학이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은 근데 어디서? grade school,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라는 것은 그럼 과학이 주어기 때문에 수에 일치시켜줘야겠고요. 이다. 모음인데 확실함의 모음이에요. 뭐에 대한? 자연세계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 100%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배우는 게 바로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입니다. 기초과학이라고 하겠죠. 자, 즉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DNA는 유기체의 정보를 담고 있다. 뭐 기타 등등.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초등학교에서의 과학입니다. 확실한 거. 다음. 자, 여기는요.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왜냐면요. 도치입니다. 도치 같은 경우는 특히 1학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도 잘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도치가 됐나? 여기. 이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도치가 돼 있어. 도치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니? 강조예요. 얘를 강조시킨 거야. only 도치죠. 오직 뭐 할 때? 네가 시작해. 배우는 걸 시작할 때. 스타트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오든 동명사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 뭐를?
과학의 실체를요, 네가 배우기 시작할 때, 오직 그때, 이게 앞으로 나가서 도치가 됐고,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앞에 뭐가 튀어나가겠습니까? do, does, did가 튀어나가야겠지. 이렇게 튀어나갔죠. 주절에서요. 이게 도치입니다. 그래서 너는 깨닫는다. 뭘 깨닫니? 명사절 접속사 대절 나왔죠. 명사절 접속사 대절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 문장. 각각 이런 팩트의 각각이, 그러면 대절 속에서 지금 주어가 each죠. each는 단수 취급해주죠. 그래서 was죠. 이게 힘들게 얻어졌어. 이 hard도 밑줄 그어놓고요. 얘도 형용사하고 부사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래서 얘를 부사 만들겠다고 ly를 붙여버리면 뜻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여기서는 힘들게니까 hard가 맞죠. 힘들게 얻어졌어. 그 사실을 네가 깨닫게 된다고. 뭘 통해서 힘들게 얻어졌을까? 수루 뭘 통해서? 일련의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뭐에 근거한? based upon 똑같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많은 관찰과 실험에 근거해서. 일련의란 말이 뭔지 몰라요? 그냥 시리즈예요. 많은 연속의 그런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각각의 사실이 어렵게 힘들게 얻어졌다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뭐 할 때야? 네가 과학의 실체를 배우는 것을 시작할 때야. 초등학교 말고 과학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야, 이게 이렇게 어렵게 얻어진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고. 과학의 과정이라는 것은요, 이다. 뭐야? 수집하는 것인데 지식의 어떤 조각들을 수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less. 자, 밑에 보면요, less A than B가 나오죠. A라기보다는 B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과정이라는 것은 지식 수집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then, 이것은 뭐냐면요, 뭐에 관한 것이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에 관한 것이다. 뭐에 있어서? in,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what은요, 두 가지 조건을 무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리가 명사절이어야 돼. 명사절이라는 것은 뭐니?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 이런 걸 명사절이라고 하지. 두 번째, 불완전해야 돼요. 이 조건을 둘 다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전치사 in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 맞고요. we know 다음에 목적어 없죠? 불완전하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장도 핵심 문장이죠. 주제문이 담겨 있고, 이런 데다가 빈칸 뚫어버려도 할 말 없겠죠. 그리고 표현도 있고요. 소수령 조심하세요. 다음, 우리의 불확실성은 뭐일 수 있다? 더 크거나 혹은 더 적을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지식,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불확실성은 크거나 작을 수 있어. 자, depending upon on 똑같습니다. depending on이나 depending upon이나 뭐뭐에 의존해서. 뭐에 의존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과학의 과정 단계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지식에 대해서 우리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작을 수도 있어요. 우주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성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지? 아직도 어때? 불확실성이 크죠? 이런 거죠. 근데 자연세계에 대한 건 어때? 많이 밝혔지. 근데 500년 전에 어땠을까? 모두가 다 불확실했을 거야. 그쵸? 오늘날 우리는 꽤 확실해. 뭐에 대해서는 확실합니까? 사과가 어떻게 나무로부터 떨어질지.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해석했어? 끝에를 지라고 끝냈지. 왜? 전치사인 오브 뒤에 뭐가 나와야겠어? 명사가 나와야겠어. 근데 뭐부터 시작했어? how로 시작했지. 그럼 이렇게 묶어서 얘를 명사절, 자, 간접 의문문, 다른 말로 의문사절, 다 똑같습니다. 의문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이다. 그래서 끝에를 지로 끝내준다.
사과가 어떻게 나무에서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꽤 확실하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 뭐에 대한 이해? 이거 그냥 예시일 뿐이야. 이런 단어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 난류 유동에 대한 이해. 이게 뭔지 나도 몰라요. 그것은 remain, 여전히 work, 작업 중인 상태다. 작업이 어떻게 돼?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 아직 불확실성이 어때? 크단 얘기야. 뭐한 후에도, 한 세기의 노력이 지난 후에도, 한 세기, 몇 년, 100년, 10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도 아직 난류 유동에 대한 이해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니까요. 자, 그러면 과학이라는 건 어떻다? 확실한 사실을 수집하는 게 아니야. 점점점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100% 확신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논리적 추론과 관찰을 통해서 어렵게 얻어진다? 그 불확실성의 정도는 우리가 과학적 과정의 어느 단계에 있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글이었어요. 자, 23번으로 가보시죠. 관계성 욕구 충족이 동기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입니다. 잘 살펴보죠. 있다, there is. 풍부한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냐? 대절. 자, 앞에 있는 증거를 꾸며줘야겠죠. 뭐 할 때? 자, 대절 속에서 when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 감독관, 코치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나보다 이 또래입니까? 또래는 아니고 나보다 약간 위에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인식이 될 때 뭐로서 인식이 되냐? 관련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될 때 그 말은 부모나 교사나 감독관이나 코치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관련돼 있고 나를 배려해주고 있어. 이렇게 인식될 때, 그때 진짜 대절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느껴요. 더 행복함을 느끼고, 그리고 조금 더 동기부여 되는 거니까 PP가 맞겠지. 동기부여 됨을 느낀다. 이런 풍부한 증거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대은 뭡니까? 지금 관계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계절은 아니고요. 오류가 좀 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동격이라고 해요. 동격의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럼 동격의 접속사 대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주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모양인데 그냥 동격이니까 이퀄 표시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증거가 있는데 이런 증거가 있다 뒤에. 다음. 자, 그리고 이다. 뭐이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닌데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 여기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진짜 뭐 권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보다 약간 위에 있었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나보다 더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한데 또 느낄 필요가 있다. need 다음엔 to 부정사가 나오지. 근데 to 부정사 뒤에서 feel이 나왔는데 우리가 뭔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는 거니까 pp를 쓴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pp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겨지고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런 느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도 동료하고 그리고 또래와 직장 동료에게서도 그렇게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보다 위의 사람 말고도요. 우리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에게서도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따라서 뭐 할 때 필요, 뭐에 대한 필요? 이 관계성, 니스로 끝나게 되면 명사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관계성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이 충족이 될 때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될 때 동기와 그리고 내면화는 강화된다. 수동태로 be 플러스 pp. 그리고 여기 이거는요 하나의 그냥 구문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provided that절이 나오게 되면은 조건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that절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뭐에 대한 지원입니까? 자율성 그리고 유능함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또한 있다면 거기 있다면 이런 말인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이 provided that 같은 경우는 if절을 대신 받는다고 생각해 주면 편한데 that절 속에서 support가 주어잖아요. 근데 동사를 are를 썼어요. are. 복수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이거는 support가 단수인데 복수동사를 쓴 이유가 뭐냐? 이 문법적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 썼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짜맞춰 보자면 자율성에 대한 지원이나 유능함에 대한 지원을 각각 별개의 지원으로 봐서 복수 개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쌤 생각은 이거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오류가 확실하다면 선생님이 문법 문제 내지는 않겠지. 다음 만약에 우리가 시도한다. 뭐 하려고 시도하니? try 다음에 to 부정사를 썼습니다. 여기는 체크 포인트죠.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한다면 배려하는 관계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조심하세요. 원래는 from 다음에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럼 뒤에는 문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무슨 문장이 나옵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관계 부사처럼 취급을 하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원래 이 to가 아니라 we can이라는 문장이에요. we can begin. 이렇게. 근데 이 문어체에서 줄이려고 얘를 그냥 주어 플러스 이 조동사를 to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토대이다. 뭐가? 배려하는 관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동기를 우리가 불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서로 배려해주는 관계가 그 출발점이 되는 결정적 토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다음. 자, 그리고 뭐 할 때? 우리가 또 시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제기대명사는 조심하시고요. 우리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려고 시도할 때는요. 어떤 것을 하는 것 동명사 주어죠. 뭔가 높이는 뭘 높여? 이번에는 connectedness죠. 그럼 얘는 뭐? 연결감.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각 그것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can be 뭐일 수 있다? 결정적일 수 있다. 뭐에 있어서? 장기적인 지속에 있어서는 더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나 혼자 하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할 때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는 거. 그게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 나오죠. 운동해라. 친구랑 함께 운동해라. 혼자 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전화해라. 뭐 할 때? 네가 뭔가 만들기 어려운 결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be there. 거기 있어라. 뭐로써? 지지자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지지자로서 거기 있어라. 뭐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뭔가 도전에 나서려고 할 때 네가 또 옆에서 지원해줘라. 거기 있어라. 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 관계성이에요. 혼자 안 돼. 관계성의 욕구 충족이 동기부여라든가 혹은 장기적으로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부모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또한 동료, 이렇게 주변인들, 이 배려와 존중이 동기나 내면화를 강화한다.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성, 유대를 높이는 행동이 자기를 동기부여할 때는 또 핵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24번 지문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뭐하란 얘기냐면요. 소리내서 읽어라. 이게 학습에 좋다. 이런 얘기거든. 자, 현대 뇌 스캐닝 기술들이 뭐와 같은 fMRI라고요. 이렇게 뒤에 나오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 현대 뇌 스캔 기술이 밝혀냈다. 자, 주어 동사 사이가 멀면은 일단 무조건 뭘 생각해 줘야 돼? 수요일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현재 완료는 가운데 빈이 꼈을 때는 수동이 돼버린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의외로 이 능동, 수동 구분하는 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구분해놔야 돼. 밝혀냈다. 뭘 밝혀냈냐? 대절에 대해서 밝혀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죠. 명사절 접속사 대는 당연히 명사 자리에 쓰이겠다.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겠다. 그리고 뒤에 반드시 무슨 문장이 나와줘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된다. 핵심. 읽는 것. 대절 속에 또 문장이 나와줘야겠지. 절이니까. 그때 동명사가 주어. 크게 읽는 것. 그것이 lights up. 이게 동사죠. 자, 동명사 주어니까 s 붙어 있죠. 많은 뇌의 영역을 밝혀준다. 활성화시킨다. 그걸 밝혔다고. 그러니까 뭐 할 때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보세요. 여기 요 문장이 그냥 핵심이에요. 뭐니? 크게 읽는 것이 뇌의 많은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더라. 좋더라. 이거지. 자, 있다. 대열 비동사 있다. 강렬한 활동이 있다. 어떤 영역에서 강렬한 활동이 있냐? 연관된, 관련된 PP가 뒤에서 꾸미고 있다. PP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뭐야? 대부분 PP냐, ING냐 요거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둡니다. 자, 뭐하고 관련된? 요 발음과 관련된. 그리고 소리를 듣는 거니까 청각과 관련된. 뭐에 있어서? 말해진 거야. 말해진 거. 발화된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말했지. 그거를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발음을 듣는 거. 발음. 그런 것과 관련된 영역에서 강렬한 활동이 있다. 그리고 지금 컴마가 찍혔죠. 그리고 위치가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 그때는요.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문장 전체를 가리켰을 때는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그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동사가 나오겠지. 그때 수의 일치가 중요하다. 이거다. 그래서 강화시켜주는데 뭘 강화시켜주니? 연결 구조를 강화시켜준다. 너의 뇌세포. 그것을 더 많은 뇌 능력을 위한 그런 뇌세포 연결 구조를 강화시켜주게 된다. 그것이. 정리하자면 발음과 말소리를 듣는 것. 근데 네가 뭐 했을 때? 말했을 때. 발화를 했을 때 그것이 뇌 영역에서 강렬한 활동을 일어나게 해. 그것이 바로 뇌세포의 연결 구조를 강화시켜가지고 더 뛰어난 두뇌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뇌세포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말을 크게 하면. 이것은 앞문장 전체. 이것은 또 이어진다. lead to. 어디로 이어지니? 전반적인 향상인데 뭐에 있어서 향상? 집중력에 있어서의 향상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다 좋아요 그냥. 아 좋아. 다음. 자, 또한 크게 소리내서 읽는 것은 동명사 주어 단수 좋은 방법이다. 뭐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발전시킬 수 있어. 너의 발표예요. 발표. 퍼블릭. 그냥 공적으로 말하는 스킬이니까 발표 스킬. 뭐 발표 스킬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연설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에요. 소리내서 읽는 것은. 뭐 때문에 because하고 because of는 구분할 수 있어야겠지. because of 뒤에는 문장이 안 나오고 구만 나옵니다.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이 나올 수 있지. 그리고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체크하시고
이것이 이 소리내서 크게 읽는 것이 강제해줘. 네가 뭐하도록 읽도록 각각 모든 단어를 읽도록 강제해주기 때문이야.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들이 종종 하지 않는 것이야. 그럼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겠지. 뭐 할 때 하지 않냐? 빨리 읽고 혹은 그냥 침묵 속에서 읽는 거니까 소리내지 않고 그렇게 읽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주로 하지 않아. 그럼 여기는 when 뒤에서 문장이 나오지 않고 그냥 ing만 두 개 나왔지. 그럼 이거는 원래는 분사구문이었습니다. 분사구문인데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에서 주절의 주어하고 같을 때 생략을 해주고 접속사도 원래 생략을 하고 이 동사를 ing로 바꿔주는 것이 분사구문이잖아요. 근데 접속사는 마지막에 다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 분사구문 문제도요. 결국 여기서 ing냐 ed냐 요게 핵심이 되게 돼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요. 장려돼야 된다. 뭐 하도록? 소리내서 크게 읽도록 장려가 돼야 된다. 간혹 가다가 요 자리에 ing로 바꿔놓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원래 5형식이죠. 5형식에서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5형식이었는데 수동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보어, 투부정사가 남은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뇌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B 플러스 PP인 수동태 같은 경우는 항상 잘 체크를 해놓으세요. 학습에 뇌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뭘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무슨 연결? that. 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부터 나옵니다. 수요일치 수동태까지 잘 체크하시고요. 그게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결을 통해서 학습을 위한 뇌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도록 아이들은 특히 장려가 돼야 된다. 뭐와 같은 노래를 부른다거나 혹은 접촉을 한다거나 그리고 크게 낭독을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장려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게 뇌를 활성화하고 집중력이라든가 발표 능력도 좋아지게 만들고 특히 어디? 아동학습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쉬운 글이죠. Next.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 공을 바운싱 해보는 거, 튕겨보는 거지. 뭐해서? 배구 서비스, 서브 넣는 거야. 배구를 서브 넣는 그런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공을 이렇게 막 튕겨보는 거. 그것이 제공한다. 이 서브를 넣는 사람들, 이 서브를 넣는 선수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뭐에 대한 정보입니까? 공이 어떻냐? 그리고 튕기는 정도에 따라서 바닥이 어떻냐? 그리고 지금 서브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 선수의 근육 상태가 어떻냐? 이런 것들을 바닥에다가 공을 서브 넣기 전에 막 이렇게 튕겨보잖아. 그럼으로써 알 수 있다는 거야. 루틴을 해봄으로써. 이렇게 얻어진 이 정보는요. 그런 다음에 사용될 수 있다. 수동태. 그리고 be used to 원형이기 때문에 사용된다. 이거 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지. 적절하게 준비하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다. 뭘 위해서? 그녀의 서브를 위해서. 야, 좀 공이 좀 튀기는데 공이 좀 잘 안 튀긴단 말이야. 바람이 좀 없나? 그럼 어때? 평소보다 힘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한 루틴은요. 또 나왔죠. 가능하게 해준다. 운동선수들이 조정하는 거야. 그리고 또 미세 조정하는 거야. 뭐를요? 그들의 준비 상태를 조정하고 미세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해준다. 루틴이. 뭘 기반으로 해서? based on 그런 평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왜 자꾸 나오니? 그런 평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 과정에서 좀 다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아니면 뭐의 추구에 있어서? 특정 경쟁 목표의 추구에 있어서
그런 준비 과정들을 조정하고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루틴이에요. 자, 이렇게 적응을 했죠? 이런 적응은 포함할 수 있는데 조정을 포함할 수 있다. 뭐에 대한 조정이니? 뭐 조건을 조금 바꿀 수도 있겠고, 라이벌이라든가, 그리고 경쟁 상황이라든가, 혹은 내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죠? 뒤에 동사부터 나오죠. 경기력에,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조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뭐와 같이? 조정하는 것과 같이 뭐를요? 레이싱카의 엔진을요, 그 조건에 따라서 딱 조정합니다. 뭐에? 트랙이 어떤 상태냐, 기온이 어떻냐, 날씨가 어떻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정하잖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루틴은요, 조정하고 조율한다. 모든 경쟁적인 경기 요소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퍼포먼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뭡니까? 운동선수의 루틴이 경기 조건의 평가와 준비 조정에 하는 역할. 루틴은 선수가 경기 조건을 평가하고, 평소와 좀 다르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핵심 도구가 되는 것이다. 루틴이 핵심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끝. 30번. 프로모션. 많이 들어봤죠? 홍보예요, 홍보. 홍보. 지금 국가대표 축구감독은 홍명보.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는 다룬다. 소비자 심리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orce 나오죠.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강요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생각하라고 강요할 순 없어. 그리고 현명한 똑똑한 마케팅하는 마케터는요, 알아. 뭘 알아? 대절을 압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되겠죠. 홍보라는 것은 사용이 됩니다. 뭐 하는데 사용됩니까? be used to 원형을 사용했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근데 어떻게? 가장 명확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단순한 방식,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쓰여야 된다. 이게 또 핵심 말이긴 해. 여기서 어떤 표현? 이 정직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 속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야. 우리가 소비자 생각을 강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해 준 게 홍보의 본질이다. 그래서 현명한 마케터는 그걸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성, 뭐의 가능성? 판매량이 증가하는 가능성이 goes up, 올라가는 거지. 다음 문장. 여기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는 무슨 문장입니까? 도치예요, 도치. go는 주어가 될 수 없잖아, pp인데. 그래서 the days가 주어입니다. 주어고 동사고 pp예요. 요렇게 순서로 나가야 되는데 pp가 앞에 나가면서 비동사하고 주어하고 순서가 바뀐 거지. 도치 구문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어떤 시절이냐? 관계 부사인 when이 꾸미고 있습니다.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홍보가 행해져.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표현이에요. 원형.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행해지던 홍보가 뭘로? 어떤 것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던, 홍보가 행해지던 그런 시절은 같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어때? R 같은 경우도 주어가 the days니까 복수잖아요. 수일치 잘 시켜줘야겠고. 장기적인 효과는요, 뭐에 있어서 장기적인 효과? 소비자가 무언가를 사게 하는 거야. 그렇게 get, 만드는 장기적인 효과. get, 목적어, 투부정사. 역시 오형식. 근데 어떤 거냐면 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지 않았던 거야.
그럼 여기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겠지. 혹은 필요로 하지 않았던 묶어서 그럼 something 꾸며주면 되겠다. 그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구매하도록 시킨 것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는 주어져. 그럼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단수 동사 맞죠? 그것은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 이런 일회성은 속인 거지. 한마디로 소비자들을. 사실 in fact 소비자들인데 요거 PP입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한 속은 소비자들, 한 번 속은 소비자들은요 뭐 할 수 있어? 데미지를 줄 수 있어. 판매에. 뭐 하면서 그 속임을 당한 소비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야 거기 제품 쓰지 마라. 야 이거 엄청 좋다고 막 홍보하더니 야 이거 진짜 안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대신에 마케터들은요 지금 알아. 명사절 접속사 대절. 그들의 목표가 뭐이다? 소비자들을 파악하는 거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일단. 근데 어떤 소비자? 주격 관계대명사 꾸미고 있죠. 그리고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most가 꼈기 때문에 가장 좋게 평가해 줄 것 같은 거야. 뭐에 대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해 줄 것 같은 그런 소비자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현명한 마케터들이 파악한 거, 알고 있는 거야. 아,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제일 높게 평가해 줄 사람이 누굴까? 이걸 먼저 파악하는 거지. 그리고 병렬 구조 1번, 2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홍보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that 만들어줘. 뭐를요? 가치를 분명하게 만들어줘. 그 소비자한테 상품의 가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방식인 거야.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다. 아까 나왔잖아요. 정직. 요게 핵심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지. 그리고 여기 지금 잘못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 that은요 관계부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조금 미세한 오타나 좀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좀 수정을 해줄게요.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요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동사부터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가치를 make 목적어 형용사 목적 보호가 되겠지. clearly란 부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을 현명한 마케터들은 이제 알아요. 자, 따라서 마케터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니? 노우 뒤에서 목적어 지금 나와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where이 나왔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의문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관심이 있는 거니까 감정분사 ed가 맞겠지.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간접 의문으로 해석을 해줬죠.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그 관심 있는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할지 다가갈지 그런 걸 알아야 된다 해서 소비자 심리에 기반한 어떤 거? 정직하고 그런 효과적인 마케팅 홍보 전략으로서 소비자를 속이는 홍보는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줄 소비자를 찾아서 명확히 전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전파할 거 아닙니까? 이게 현명한 마케터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31번입니다. 봅시다. 플라톤은 주장했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 나오죠? 그 속에서 먼저 when 부사절이 나왔습니다. 네가 봐. 네가 어떤 것을 보는데 어떤 것을 보니? that.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그 뒤에선 그래서 동사부터 나오게 돼 있다. 목적격 아니야. 오류가 너무 많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뭐처럼 아름답다고 너한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을 네가 볼 때, 여기까지 웬? 그때 너는 실제로는 단지 보고 있는 것일 뿐이야. 뭘 보고 있니? 부분적인 반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에 있어서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야. 마치 뭐처럼 어떤 그림이나 심지어 사진이 오직 캡처, 담아내죠? 뭘 담아냅니까? 진짜 이 실물의 일부분만 담아내잖아.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가 실물의 전체를 담는 건 아니잖아. 일부분만 딱 담아내고 있죠. 그렇듯이 just as 진정한 아름다움의 부분적 반영만 보고 있을 뿐이다. 너는 네가 뭔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볼 때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혹은 플라톤이 아름다움의 형태라고 부르는 것 왓절 그것은 주어, 동사 어떤 특정한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혹은 크기를 no예요. no. 가지고 있지 않아. 그게 없단 얘기야. 자, 오히려 이것은요 뭐이다?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었죠. 추상적인이란 말에 뭐같이 숫자 5처럼 추상적 개념입니다. 아름다움은 너는 뭐 할 수 있다. 그릴 수 있어. 숫자 5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뭘로? 파란색이나 혹은 빨간색 잉크로 그릴 수 있어.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작게 그릴 수도 있어. 하지만 숫자 5 그 자체는 그런 네가 그린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아니죠. 이렇게 5 쓴다 그래서 이게 5의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다음 이것은요, 이 숫자 5는요 어떠한 이 물리적인 형태,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의 개념을 왜 자꾸 나오니 너? 삼각형의 개념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 although 비록 although는 부사절 접속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문장이 나와줘야 되고 얘랑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래 보시면 despite, in spite of 얘는 전치사예요. 그럼 얘네들은 뒤에 명사구만 나와주면 되겠죠. 그걸 구별하는 게 1학년 때는 종종 출제가 되긴 합니다. 자, 비록 그리고 이렇게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되는 거를 양보라고 해. 이 삼각형이 특정 색깔이나 혹은 크기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 어떻게든 그럴지라도 이 삼각형은 놓여있다. 요 lie란 동사도 좀 조심해 두세요. lie는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눕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변화하면은 lie, lay, lay인 이렇게 변화합니다. 근데 얘랑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lay라는 원형이 있어요. 얘는 타동사입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를 놓다. 얘는 laid, laid 이렇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lay와 과거형 원형인 lay와 중복되죠. 그래서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삼각형은 있어. 어디 안에 있습니까? within. 각각 그리고 모든 삼각형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네가 보는 얘도 삼각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도 삼각형이고요. 정해져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플라톤은 생각했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고요. 같은 것이 사실이다. 아름다움에도 같은 게 사실이다. 미의 형태는요. 어떻게든 어디에 깃들여 있다. 각각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 안에 있단 얘기지. 네가 보는. 그래서 결국 플라톤이 주장하는 미의 형상이란 건 뭡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 추상적 개념이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것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불완전한 반영일 뿐이고
미의 형상은 뭐가 없어? 물리적 형태가 없어도 모든 아름다운 것 안에 깃들어 있다. 이런 얘기, 추상적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32번 들어가죠. 너가 들어, listen to. 너의 아이의 말을 들을 때 뭐에 있어? 감정적인 순간에 놓여있는 아이의 말을 들을 때 명령문이죠. 인식해라. 뭘 인식해? 명사절, 접속사, 대절. 그냥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은 works better, 효과가 더 있다. works better, 뭐보다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그럼 여기는 병렬구조. 어때? 이렇게 1번, 2번 병렬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S킹이 나와줘야겠죠. 질문을 하는 것보다 뭐 하려고? get, ing, 목적어. 대화가 계속해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하라고? 관찰한 것을 표현하는 거, 관찰을 공유하는 거. 그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는 물어볼 수 있다. 네 아이에게 뭘 물어봐? 너 왜 그렇게 슬프니? 그리고 그 아이는 단서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지가 왜 슬픈지 모를 수도 있다고. 아이잖아.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요, 없을 수도 있어. 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어디에? 혀 끝에 답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아직 애잖아. 어쩌면요, 아이는요,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뭐에 대해서? 그녀 부모님의 뭐 말다툼 때문에, 아니면 그냥 너무 overtired해서, 너무 피곤함을 느껴서, 혹은 걱정을 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피아노 발표에 대해서 걱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슬픔을 느낄 수도 있는데 지도 이유를 모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아이는 어때? 설명을 해 못해? 설명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설명을 또 못할 수도 있어.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그리고 심지어 뭐 할 때 이 아이가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라는 수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얘는 강조입니다. 일반 동사 앞에서 do를 써주게 되면 정말로 뭐뭐하다, 강조의 d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가 답을 생각해냈을 때도, 그때조차도 아이는 걱정할 수도 있어. worried 될 수도 있다. 뭐를요? that, 대답이 뭐하다? 아, 좋지 않다. 충분히 좋지 않다. enough가 뒤에서 꾸며줘야 된다. 뭐 할 만큼? 그 슬픔 감정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좋지 않아. 대답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내가 이것 때문에 슬픈가? 이렇게. 이런 상황 아래서 연속된 질문은 뭐하게 만들 뿐이에요? 아이를 침묵하게 만들 뿐입니다. make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 보호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 보호야. 그럼 여기 부사가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낫다. 뭐 하는 게 더 낫니? 가주어, 진주어. 그냥 네가 관찰한 것, 왓절 뒤에 불완전하고 명사 자리 맞죠? 그것을 그냥 reflect. 뭐 하는 거야? 아까 비슷한 단어가 나왔어. 그냥 쉐어링 해주는 겁니다. 쉐어링 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따 넘어가서 설명 다시 해줄게요. 그럼 첫 문장에서 약간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이 뭡니까? 쉐어링이에요. 쉐어링. 단순한 관찰을 공유하는 거. 원래는 원문은 쉐어링입니다. 요게 아래에서 뭘로? 이 리플렉트로 대신 받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알아챈 것을 표현해주고 공유해주고 하는 거, 그게 더 낫다라는 표현이지. 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너 약간 피곤해 보인다 오늘. 아니면 내가 눈치챘어 대절을 네가 찡그리더라.
뭐 할 때? 내가 그 연주회 발표에 언급했을 때 좀 찡그리더라.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런 말이지. 그리고 기다려. 이 아이의 반응을 기다려보란 얘기야. 그럼 어때요? 결국에 아이와의 감정 대화에서는 질문 말고 내가 관찰한 거를 표현하고 공유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연속된 질문은 아이를 결국 어떻게 만들어?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찰한 것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관찰했었어 라고 말해주는 편이 훨씬 낫다란 표현이다. 알겠지요? 33번. 우리 피부는 전도한다. 전기를 전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니? 전기를 통하게 만든다. 전기가 통한다. 전도체. 들어봤을 거예요. 다소 more or less. 다소 효율적으로 전기를 전도합니다. depending on 분사구문처럼 취급하는데 그냥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해서 감정에 따라서 다소 효율적으로. 중요한 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지. 우리는 안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 뭘 아니? 그 속에서 또 when.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BPP 수동태예요. 그게 스트레스를 받든 슬프든 어떤 강렬한 감정. 그럴 때 정말로 그때 우리의 몸이 땀을 흘린다는 거야. 아주 조금. 근데 그게 so little. 너무 작아. 그래서 이때 여기 대시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so 대시예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알아채지도 못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몸이 땀을 아주 조금 흘려. 근데 그걸 잘 알아채지는 못해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 그럼 막 땀이 나는 것 같지 않냐? 막 열받고. 그런 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뭐 할 때? 그런 작은 땀방울이 appear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피부는 어떻게 되니? get 조금 더 전기적으로 전도성이 있게 되는 거야. 전도력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땀방울이 생기면 왜? 전기는 물에서 더 잘 통하잖아. 그런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땀샘 활동에서의 변화가 완전히 근데 여기서 지금 참 잘못 나와 있는데 원문에서는요 이 happens라는 동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리 옮겨볼까요? 그래서 이러한 땀샘 활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발생한다. 그리고 happen은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돼요. be 플러스 pp가 안 된다는 얘기다. 아무튼 땀샘 활동에서 이러한 변화는 완전히 일어나는데 without이란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지.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동명사입니다. 요거. 그럼 앞에 있는 얘는 뭐가 되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이 having much say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아. 알겠어요? 그게 없는 거니까. 직역을 하면은 많은 말을 하는데 왜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 없이 말이니까. 많이 관여하지 않고. 근데 뭐가? 너의 의식적인 사고가 A가 B 하는 거. 이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너의 의식적인 사고가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는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이 땀샘 활동의 변화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의식과는 뭐가 나죠? 막 갑자기 막 부끄러워서 땀이 나는데 땀 나지 마. 그럼 안 납니까? 다음. 자, 만약 너가 느껴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렬함을 느낀다. 그럼 너는 알아차리겠죠, 이제. be going to 원형 will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게 땀샘 활동에 있어서의 증가를 이제 네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지. 감정적으로 격렬해지면. 다음. 이것은 특히 유용하다. 뭐에서 유용합니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것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것도 오형식 잘 나와. 이것이 허용해줘. 우리가 뭐 하도록?
to put 객관적인 가치를 놓도록 뭐에다가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주관적인 거냐? 얼마나 슬프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객관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땀이 얼마나 났냐?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건가? 우리는 실제로 측정할 수 있다. 원문은요. Your emotional state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추적해 봄으로써 뭘 추적하니? 목적어. 너의 몸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땀을 흘리니? 이걸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트래킹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how가 나왔기 때문에 how 주어 동사 이렇게 간접 문문을 사용했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네 몸이 흘리는 땀을 얼마나 흘리냐 이거를 추적해 보는 거야. 그리고 뭐 함으로써 러닝 달리는 게 아니고 약간의 전기를 피부를 통해서 흘려보면서 그렇게 해봄으로써 감전될 정도로 흘리면 안 되겠지. 살짝 흘리는 거야. 우리는 그런 다음에 전환할 수 있다. 그런 주관적인 그리고 무의식적인 감정적인 강도의 경험을 뭘로? 주관적이지 않은 이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너의 지금 슬픔의 정도는 10점 만점에 7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함으로써? 파악하고 계산해 봄으로써 뭐를요? 또 how가 나왔기 때문에 간접 부문으로 봐야겠지. 얼마나 잘 너의 피부가 get at 트랜스퍼링을 잘하는지. 뭘 잘해요? 전류를요. 전류를 얼마나 잘 전달하냐. 너의 피부가 그걸 파악해 봄으로써. 그래서 얼마나 잘 너의 피부가 또 주어 동사 간접 부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얼마나 잘 전류를 통과시키고 잘 전달되냐 이거를 이제 파악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주관적인 어떤 감정의 강도를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감정 강도에 따른 피부 전기 전도성 변화 그것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감정이 격해지면 무의식적으로 땀이 나고 피부 전도성이 높아져. 이를 이용해서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글이에요. 34번 식물은 의사소통할 수가 있다. 양보의 접속사, 양보의 전치사하고 비교를 꼭 해놔야 됩니다. 비록 근데 얘가 지금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이 나와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문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we do 같은 경우는 묶어서 앞에 있는 way를 꾸미는 거니까. 그럼 뭘까요? 그냥 얘도 분사구문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우리랑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식물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 식물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가 생략이 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전치사를 넣으면 안 된다. 우리와 같은 방식은 아니야. 우리가 하는 같은 방식은 아니야.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communicate를 대신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대동사 문제는 보통 이제 비동사하고 do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요. 우리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식물은 의사소통할 수가 있다. 일부 식물은 표현합니다. 그들의 불만을 냄새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 냄새. 너는 알고 있다. that. 냄새를 알고 있는데 이 that은요 그냥 그 냄새입니다. 그 냄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고 봐야 돼요. 원문하고 지금 이게 지문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냄새고 요 대시고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that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너는 알아. 그 냄새를 알아. 어떤 냄새냐면요.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냄새를 꾸미게 돼요. hangs 걸려있어. 그러니까 떠돌아. 공기 중에 떠도는 그 냄새를 너는 알아. 뭐한 후에? 네가 잔디를 깎은 후에.
잔디 깎고 나면은 뭔가 그 잔디 풀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그 냄새. 그걸 너는 안다? 그래, 그것은 사실 SOS 신호이다. 일부 식물들은 사용한다, 소리를. 그래, 소리. 비록 노우도 마찬가지 양보의 접속사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 문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 그것은 지금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주파수에서 무슨 주파수?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꾸미고 있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에 있지만 분명히 소리다. 연구자들은요 실험을 했습니다. 뭘로 실험을 했냐? 식물하고 마이크로 실험을 했습니다. 뭘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if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인지 아닌지가 되겠죠? whether 같은. 그래서 그들이 이 대인은 누구예요? 연구자들이에요. 연구자들이 녹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식물의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소리들을 녹음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식물하고 마이크로 실험을 했다. 그때 연구자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했니? 명사절 접속사 대절. 식물들이 만들어내더라. 고주파 클릭 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더라. 뭐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럼 여기도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분사구문이죠. 스트레스를 받은 거니까 ed만 남겨놨고요. 그리고 뭐 하더라? 식물들이 낼 수 있더라. 다른 소리들을 낼 수 있더라.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소리가 다르더라 라는 거야. 식물이 만들어내는 소리. 그럼 여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돼 있고 꾸미고 있죠. 뭐 할 때 만들어내니? 이 식물이 not getting watered. 물을 못 받은 거야. 그때 내는 소리는 다르다. 그러면은 소리, 주어, 동사, 수일치도 잘 시켜줘야겠죠. 뭐하고는 다르니? 소리하고는 다르다. 이 식물이 만들어내. 그럼 여기도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돼 있고 뭐 했을 때? 잎이 잘릴 때 내는 소리하고는 좀 다르더라. 잎이 잘리는 거니까 수동태 맞죠? 하지만 이것은 note,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라는 수거예요. 뭐가? 진주어 대절.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않아. 뭘 생각하지 않니? 여기도 명사절 접속사 대시 하나 생략돼 있죠? 식물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걸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얘들이 막 아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것은 좀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대절할 가능성이 있다. 명사절 접속사 똑같아요. 이러한 반응들이 이다. 뭐냐면 반사적인, 무의식적인 그냥 생존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식물은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생물체이다. 그리고 식물들의 주된 목표는 생존하는 것이야. 냄새하고 소리는 이 식물들의 도구이다. 뒤에 빈칸인데요. 빈칸이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냄새와 소리는 얘네들의 도구다. 근데 무슨 도구니? 디펜딩 하기 위한 도구다. 방어하기 위한 도구다. 지키기 위한 도구다. 뭐에게서? 뭔가 이 식물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항해서 지키는, 디펜딩 하는 그 식물들의 도구다. 냄새하고 소리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과 결국 뭐? 냄새, 소리. 이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인데 식물은 냄새와 소리로 위기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다. 본능적인 생존 반응이다. 라는 글이에요. Next. 자, 35번 시작합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니? 여기 지금 지문을 보면요. 의미상의 주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의미상의 주어가 과연 무엇이냐? 자, 보세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죠. 투부정사가 나오면 앞에 for 플러스 명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요.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앞에서 for 플러스 명사를 집어넣어 주면서 이 투부정사를 하는 행위자가 누군지, 그래서 해석은 보통 A가 이 B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or 플러스 명사, 얘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왜 의미상의 주어냐? 문법적으로는 주어가 될 수 없잖아. 문장의 주어는 다른 애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가주어고요. 진주어로 to be here가 나왔어요. 영웅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뭐가? 캐릭터가 영웅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 뭐하고 대조되어서 빌런, 악당과 대조되어서 캐릭터가 영웅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니? 예술적이고 그리고 오락적인 묘사에서 또 가주어 이다, 필수적이다. 구조가 똑같죠? 또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진주어로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작가가 A가 뭐 하는 거? 구축하고 만드는 거. 뭐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다. 뭐 사이에서? 주인공하고 그리고 관객 사이에서. 야, 이 관객들이 주인공을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흥행을 하겠냐? 물론 악역이 주인공인 영화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인공하고 관객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구축이 돼야지. 예술 오락 묘사에서. 이게 필수적이라고.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은요, 서술형으로도 출제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좀 조심하시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in order to,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인데 그 앞에 또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근데 뭐가? 비극이라든가 혹은 불행이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디에서? 시청자들에게서. 그 캐릭터는요, 조정이 되어야 된다. 수동태는 항상 잘 기억하라 그랬어. 수동, 능동은 구분을 해야 돼요. 동사를 쓰면서 첫 번째, 수의 일치. 단수냐 복수냐 S 붙이는 거. 두 번째, 능동 수동. 세 번째, 시제. 요 세 가지는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서술형을 쓰든 아니면 일반 문장에서 동사를 보든지 간에. 캐릭터는 조정되어야 된다. 뭐 하도록 조정이 돼야 됩니까? 인식할 수 있도록 so as to도 in order to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식 가능하도록 캐릭터가 조정돼야 된다. 뭐로써? 친구, 아군 아니면 적군이죠. 애매모호하면 안 되잖아.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한번 해봐. 뭐 비극이나 불행이. 그러면은 야, 적군으로서 인식되는 캐릭터가 죽으면 어떻게 되니? 이야, 저놈 잘 죽었다. 통쾌할 거 아니야. 근데 아군으로서 인식되는 캐릭터가 죽으면 어떻게 되니? 그럼 어때? 슬퍼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감정적 반응이 나오겠지. 다음. 자, 인지 아닌지. 이 묘사가 픽션, 허구야. 아니면 다큐멘터리야. 그러니까 허구든지 진짜 사실을 막 그린 거든지 간에 이렇게 부사절로 쓰였습니다. 외덜이 명사절로만 쓰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부사절로도 쓰여요. 주절,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 된다. 뭘 느껴야 되니? 대절, 명사절, 접속사. 그 주인공이 뭐여야 돼? 누군가여야 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의 행동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이로움을 주는 그런 주인공은 그런 누군가여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대체적으로 호의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얘기겠지. 주인공은. 주인공이 악역인 영화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오락적으로 성공을 하겠니?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거나 여야 된다. 뭔가 가치 있는 훌륭한 동반자라든가 혹은 소중한 가치 있는 동맹, 우리 편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주인공은. 자, 폭력적인 액션 영화들은요,
종종 가득 차 있다. be filled with 수거 기억하시고 뭘로 가득 차 있냐면은 요게 옛날 표현으로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는데 너희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다스, 한다스 이런 거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dozens of 해가지고 많은 표현이에요. 많은 수십 명, 수십에 수십 명의 그런 부수적인 어떤 사망이 있는데 마이너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연도 아니고 사실은 엑스트라지. 그러니까 수십 명의 부수적인 어떤 사망들이 있어. 가득 차 있어. 폭력적인 액션 영화들은 주인공이 막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다 죽어나가잖아. 근데 그 캐릭터가 끌어내는데 리틀이 나왔습니다. 리틀은 부정 표현이에요. 그리고 리틀은 셀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는 어때? 셀 수 없는 명사, 단수 형태가 나오겠지. 리틀하고 비교되는 건 뭐 퓨하고 종종 비교를 많이 하죠. 얘는 셀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퓨하고 리틀은 부정 표현이다. 관객에게서 반응을 거의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마이너한 캐릭터들. 너네 주인공이 막 지나가면서 슥슥 그거 막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으악 하고 죽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죽는 거 보고 막 슬퍼?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관객은 반드시 뭐 돼야 된다? 감정적으로 투자가 된 상태여야 돼. 어떤 캐릭터에. 뭐로써? 아군 아니면 적군으로서. 아까 얘기했잖아. 적군으로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야 잘 죽었다 저놈. 아군은 슬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정적으로 투자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객이 캐릭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아군이든 적군이든 인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적군, 아군 인식이 안 되는 마이너한 캐릭터들은 죽든 말든 별로 감정을 일으키지 못해요. 비극이나 불행이 감정 반응을 유발하려면 캐릭터가 아군이나 적군으로 인식 가능해야 되고 관객의 감정 투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저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들어. 안 죽었으면 좋겠어. 죽어. 슬퍼. 이렇게 되는 거죠. 끝. 자, 36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문이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조금 잘 보세요. 어려울 수 있다 그랬어. 자, 가정해보자. 대절에 대해서 가정해보자. 적어도 일부 동물들이 be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다. 수거. 생각하는 거, 이 사고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despite 전치사죠. 얘 양보의 전치사인데 뭐하고 비교하는 거? 접속사하고 비교하는 거.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거. 언어가 부족한 것. 그럼 얘는 동명사가 되겠지. 언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사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 한번 해보자. 이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죠. 동물들이 뭔가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이 개념이란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돼. 생각과 사고, 그러니까 생각과 개념은 다릅니다. 요거 뒤에까지 해석하고 나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이 for이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유일한 경우가 컴마 다음 for 이렇게 나오는 경우예요. 그때는요. 그냥 얘를 순서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넘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일부 형태, 이 생각의 일부 형태는요. 뭐일 수도 있어? 개념이 없는 비개념적일 수도 있어. 와, 너 진짜 개념 없네. 이게 아니고요. 설명을 해줄게요. 이 개념이란 건 뭐냐면 자,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원시인이에요. 그럼 이제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와 저 하얀 거 예쁘다. 계속 지나가네. 내일도 지나가네. 하늘에는 저런 하얀 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구름이 지나가구나. 저것은 구름이구나. 라는 언어가 있고 개념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나를 봐요. 선생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내가 딱 집에 들어오면 나한테 와. 보고서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 인간, 나의 주인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큰 고양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 고양이한테는 사람이란 개념이 없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걸 좀 구분합시다. 다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다람쥐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람쥐 의인화했기 때문에 who라고 표현한 거지. 계획을 하고 있어. 뭘 계획을 하고 있니? 어떻게 이동할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자, 어디에서? from A to B 이렇게 나오게 있습니다. 가지인데 어떤 가지입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고요. 이 다람쥐가 현재 서 있는 그 가지에서 어떤 가지로? 앞에 있는 나무의 가지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를 계획하고 있는 한 마리의 다람쥐를 한번 상상 한번 해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이 다람쥐가 필요하지 않아. 개념은 필요하지 않아요. 나뭇가지라든가 혹은 뭐 나무의 개념이라든가 nor 그 둘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야, 다람쥐가 저 앞에 있는 건 나무야. 저 얇은 건 가지야. 이렇게 언어나 개념이 필요하겠니? 필요 없다니까. 원시인을 생각해 보라고. 다음 가주어입니다. 충분할 수 있다. 충분해. 뭐가 충분하니? 여기 또 의미상의 주어 나왔죠? 이렇게 다람쥐가 갖는 게 충분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뭘 가져? 능력을 가져. 그냥 앞에 있는 이미지, 이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그게 뭐냐면 그냥 나무의 마음속에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생겼었지.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다람쥐가 상상할 수 있어. 그리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야. 다양한 루트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지. 오, 구름이 저쪽으로 지나가서 저렇게 없어지겠구나. 저 하얀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시인이 상상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암시하고 의미하는 건 아니다. 대절을. 다람쥐가 이 개념이 아예 없네. 이렇게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냥 대절을 의미합니다. 다람쥐가 개념이 필요 없어.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생각의 형태를 위해서 나무나 나뭇가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냐? 그냥 필요 없을 뿐이에요. 다람쥐가 개념이 없다는 걸 우리는 증명을 못해요. 이것만으로는. 그냥 필요 없다는 거지. 이런 행동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우리가 be able to 말할 수 있으려면 뭐를요? 대절을. 어떤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여기 명사적 용법이 아니죠. 지금 잘못 나왔죠.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냥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여기가 주절이니까 우리는 have to show 보여줘야 돼. 여기 not just는 not only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버덜소가 나오죠. A뿐만 아니라 B도 동일한 형태가 나와줘야 된다. 대절 동일한 형태가 나오고 있다. 이 다람쥐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하려면 또한 대절 이 동물 다람쥐가 특정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니? 이 동물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동물이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 말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 말이야.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려면은 이거보다 더 다른 능력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지. 아까 예를 들어서 다람쥐 같은 경우는 다람쥐가 얘를 나무까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다른 특정한 능력을 입증해야 돼. 그래서 정리하자면 동물의 사고 능력,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과 그리고 그런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개념을 보유하고 있냐? 이거는 다르다.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얘가 개념을 지닐까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하려면 다른 능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라는 구분하는 글이에요. 어렵죠? 꼭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 자, 다음 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연골이에요, 여러분들. 연골이 뭘까요?
신라 시대의 진골, 성골, 연골 이런 건가요? 말도 안 되고요. 연골 뭔가 뼈인가요? 그렇죠. 골이니까 뼈겠죠. 여러분들 부모님의 연골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부모님의 연골은 벌써부터 아파서 병원을 가신다고 하십니다. 슬픈 일이죠. 아무튼 연골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세요. 이 무릎을 해당 한번 해보세요. 무릎 이렇게 뼈가 있고 이렇게 또 아이고 이것도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뼈가 있고요. 무릎뼈가 이렇게 아래 무릎뼈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허벅지로 가는 뼈겠고 여기가 이제 종아리로 가는 뼈겠지. 여기 사이에 요렇게 하나의 부드러운 실리콘 같은 층이 있습니다. 이게 연골이에요. 지금 그림이 살짝 이렇게 붙어버렸는데 이게 붙으면 안 됩니다. 붙으면 안 되고요. 이게 연골이에요. 그래서 연골은 아주 중요해. 뭐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건강한 기능, 이 관절의 건강한 기능에 있어서 연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만약에 그 관절이 무게를 지탱한다면, 너의 무릎 같은 그런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면 연골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상해봐라. 잠깐만 상상해봐라. 명사절, 접속사, 대절. 뭘 상상해봐라. 네가 들여다보고 있어. 어디를 들여다보고 있니? 내부에 작동하는 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너의 왼쪽 무릎에 뭐 하면서 네가 거리를 걸어 내려가면서 뭐 할 때 네가 바꿉니다. 너의 어떤 무게중심 체중을요. 너의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옮기잖아. 걷는 거 상상해봐. 그러면 왼쪽 무릎에 있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풀리고 해제가 되겠지. 그러면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 그런 다음 흡수합니다. 뭘 흡수하냐? 윤활액을 흡수해요. 거의 같은 방식으로. 무슨 같은 방식? that, 대시, way를 꾸미죠. 관계부사라면 뒤에가 완전할 거야. 스펀지가 액체를 흡수하듯이 액체를 어떻게 흡수합니까? 쏙 흡수하죠. 뭐 할 때? 물에 놓였을 때. 지금 여기 왼 뒤에서 뭐만 나왔어? 풋만 나왔지. 그럼 이건 뭐니? pp예요. 풋. 분사구문인데 수동이란 얘기죠. 물에 놓인 거니까. 자, 그리고 네가 이제 또 다른 걸음을 내디딜 때, 그리고 어때? 트랜스퍼, 옮겨. 다시 체중을 다시 back, 어디로? 네 왼쪽 다리로 옮길 때 걷는 거. 오른쪽 다리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 왼쪽 다리로 옮기죠. 그 유액의 대부분이 자, much of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액 이거 셀 수 없잖아. 이거의 대부분도. 그러니까 동사에 s가 붙어 있지. squeezes 빠져나온다. out of 어디로? 연골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다시 연골을 그려주자면 이거 마치 좀 코 같다, 그치? 요렇게 연골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체중을 실게 되면 어떻게 되니? 얘가 이제 압축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던 연골이 이렇게 어떻게 되니? 이 체중이 들려 나갔을 때는 이 사이로 뭐가 들어온다? 윤활액이 들어온다. 이게 들어와요. 이렇게 쭉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거 어때? 이제 체중을 이렇게 실게 되면은 이게 윤활액이 연골 밖으로 이제 어때? 쫙 짜여져 가지고 밖으로 나오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내는 거, 이 관절액을 짜내는 거 어디로? into and out of 연골 안팎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짜내는 거, 그것이 돕는다. 연골이 help, 목적어, 원형 나왔죠. 연골이 반응하는 것을 도와줘. 뭐에 있어서 반응하니? off and on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 할 때? 걸을 때 거기에 이제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뭐 없이? 압력 아래에서 파괴되는 것 없이. 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연골이 없으면 뼈끼리 막 부딪힐 거 아니야. 얼마나 아파, 그지? 막 파괴될 거 아닙니까? 깎이고. 근데 결국엔 이 연골도 어떻게 되니? 닳아요.
설탕 달다 그게 아니라 얘들아 달아요. 끝났습니다. 걷는 동안 연골이 윤활력을 흡수하고 배출해서 압력을 견뎌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월하게 걸을 수 있는 거야. 연골은 체중 이동에 따라서 윤활력을 스펀지처럼 흡수 배출해서 반복적인 압력을 견딘다. 이런 글이에요. 끝났죠? 쉽죠? 38번 지문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왜 3번 지문부터 시작하나요? 위에 1, 2번 지문이 있는데 이게 좀 편집이 잘못돼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삽입 지문이라서 그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 화면에서 설명하는 순서대로 글이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요. 피아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제 프랑스에서 유명했던 학자인데 이 프랑스인이 아니고 스위스 철학자입니다. 스위스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연과학자이고 발달 심리학자, 이제 어린이 학습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제 총알을 잘 피하제. 예, 그래서 피아제입니다. 예빈이 웃지 말고요. 자, 피아제는 부었다. 같은 양의 물을 부었습니다. 어디로 부었냐면요. 두 개의 다른 잔에다가 부었어요. 그게 뭐예요? 키가 큰 좁은 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그리고 넓은 잔. 요런 거. 요런 잔에 부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청했어. 아이들한테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그리고 뭐니? 1번, 2번 이렇게 동사 병렬이지. 그럼 얘도 뭐란 얘기야? 과거 동사란 얘기지. 얘가 현재였으면 피아제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가 붙어 있었겠지. 이 아이들아 두 개의 잔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인데 좀 더 어려. 6살, 7살 미만의 아이들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절이라고. 키가 크고 좁은 잔이요. 지금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물의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좀 더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든다는 얘기지. 그때 아이들은 알아내. 뭘 알아내니? 부피의 보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내게 되는 거고. 어떻게? 스스로 themselves. 단지 뭐 함으로써 놀아. by 플러스 ing. 뭐뭐 함으로써. 굉장히 유용한 수거죠. 뭐뭐 함으로써. 물컵 가지고 그냥 막 놀다 보면은 스스로 부피 보존의 개념을 터득한다는 얘기야.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삽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피아제는 주장했어요. 대절이라고. 아이들의 이해, 도덕에 대한 이해가 뭐와 같다? 이런 그들의 이해, 그런 물잔에 대한 이해와 같다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 대절을. 이것이 타고난 것이라고. 혹은 아이들이 배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어른한테 배운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다. 물컵 아까 어떻게 했어? 아이들이 놀면서 지네가 스스로 배웠지. 이 도덕성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요. 스스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뭐 하면서? 아이들이 놀면서, 다른 아이들하고 놀면서 지네가 스스로 배운다는 얘기야. taking turns, 게임에서 턴을 지키는 거.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그게 뭐와 같다? 물을요.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붓는 것과 같아. 순서 지키는 것이. 그래서 자, once가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once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아이들이 have reached. 현재 완료죠. 나이가 5살에서 6살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게임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을 함께 해결하는 거, 그것이 도와줄 것이다. help, 목적어, 원형. 아이들이 뭐 하는 거? 배우는 거야. 공정함에 대해서 배우는 거를 도와줄 거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뭐보다는, 어떤 가르침보다는 어른들로부터의 지네가 스스로 배우는 게 훨씬 더 뭐하단 얘기야. 효과적이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모어가 비교급이죠. 그럼 얘는 비교급 강조입니다. 비교급 강조는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 5가지가 있는데요. 빠르게 읽으면 그냥 암기가 됩니다. much, even, still, far, a lot 빠르게 읽어주면요, moist, far라 잘못 들은 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도덕에 대한 이해는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이거나 어른들한테 직접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래 놀이를 통한 자기 구성의 산물이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봄이 없습니다. 지금 조금 선선합니까? 금방 더워집니다. 네, 예언합니다. 일주일 안에 금방 더워집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방송을 들을 때쯤 이미 반팔을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고 추워요. 하지만 금방 더워질 겁니다. 더워지면 어떻게 하니? 에어컨 틀어야겠죠. 에어컨의 확산은 가속화했다. 뭐를? sealed. 이게 봉인된 거거든. 그러니까 밀폐된 PP죠. 밀폐된 박스, 건물이야 그냥. 그것의 건설을 가속화했다. 빌딩의 유일한 공기통로, 기류가 뭐이다? 뭘 통해서이다? 필터가 돼 있어. 필터가 된 덕트라고 하거든요. 그냥 배관이에요, 배관. 뭐에? 에어컨 유닛에 필터가 딱 씌워진 그런 덕트를 통해서 생각해봐. 창문이 하나도 없는 그냥 네모난 공간이야. 여기다가 에어컨을 딱 설치하고 실외기 딱 설치하죠. 요걸 통해서만 공기 흐름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요, 이런 방식일 필요는 없어. 지금 여기서는 가져오라 나와 있는데 가져오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방식일 필요는 없다. don't have to는요, 뭔 말 필요가 없다 이 뜻이죠. 다음, 보아라. 어떤 오래된 건물이든지 보아라. 더운 기후에 있는, 그게 인지 아닌지, 이것이 시칠리아에 있든 혹은 마라케시에 있든 테헤란에 있든지 간에 한번 더운 기후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을 살펴보세요. 건축가들은 이해했다.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뭐의 중요성이니? 그늘, 공기의 통로, 기류, 그리고 밝은 색깔, 까만색이 빛을 흡수한다고 하죠. 그들은 방향을 맞췄다. 건물들의 방향을 뭐하기 위해? capture, 사로잡기 위해서 시원한 바람을. 그리고 1번, 2번 막기 위해서 병렬구조. 굉장히 최악의 열이에요. 언제? 오후에. 더운 지역이니까. 어디더라? 그 두바이인가? 어디더라? 여기가 여름에 낮 기온이 50도가 올라간다 그랬나? 50도 여러분들, 50도.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여름하고 좀 다르게 습하진 않아. 그래서 조금 그늘에만 있어도 견딜 수가 있다고 하대. 아이고. 자, 그들은 건축했다. 두꺼운 벽 그리고 하얀 지붕으로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병렬 구조 S 똑같이 붙어 있어야겠죠. 이 문 위에 트랜섬으로 건축했다. 그럼 이 트랜섬, 죄송합니다. 이 트랜섬이라는 것이 그냥 요 동사가 아니고요. 그 건물을 얘기해요. 문 위에 이제 트랜섬. 요게 있는 위드에 병렬돼야 된다. 죄송, 수정. A, B 이렇게 그냥 수정하고 넘어갑시다. 다시 찍으면은 골치 아프잖아. 그럴 수도 있지. 기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문 위에 트랜섬이 있고 두꺼운 벽하고 흰 지붕이 있는 건물을 그들은 건축했다.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어느 누구, 후,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has ever spent, 보내본 적이 있는, 잠시라도 보내본 적이 있는, 투손에 있는 두꺼운 흙벽돌 집에서 잠시라도 보내본 적이 있는 어느 누구든지, 혹은 work,
걸어본 적이 있는. 그럼 이렇게 1번, 2번 PP를 병렬시키고 있겠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has가 또 이렇게 나와야겠죠. 원래는 어디에? 좁은 거리. 이 오래된 세비야의 좁은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는 그런 어떤 누구든지. 얘가 문장 전체의 주어고요.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s가 붙어 있어야겠죠. 알아. 뭘 알아? 얼마나 잘 이런 건축 방식이 효과적인지. 그럼 여기는 노우 뒤에서 목적어로 간접 의문문이 쓰였다. 그리고 work는 이렇게 자동사로 쓰였을 때도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요약문이 들어갑니다. 요약문이라고 아니고 상태가 안 좋죠 오늘. 이 삽입문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이러한 지혜는 뭐에 대한 어떻게 열을 deal with 다뤄야 되냐. 이 관계된 모든 지혜는요. 근데 그것이 축적된 거예요. PP 분사 구문입니다. 요렇게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고 어떤 실용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축적이 된 어떻게 열을 다뤄야 되냐라는 이런 모든 지혜 주어 동사 여기 나오죠. 조심해야겠죠. 너무 자주 무시돼 이 지혜들이. 왜? 에어컨 딸깍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지혜가 쌓였더만 우리 대청마루 막 이런 것도 다 지혜거든요. 근데 무시되고 있죠. 이제 마지막 지문 또 가서 이런 의미에서 에어컨은요 이다 not just 나돈이라 그랬지. 그럼 뒤에는 but also 나와야 되는데 but은 생략되기도 한다. 그냥 개인의 어떤 안락함 편의를 위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이기도 합니까? 망각의 기술이기도 한다. 잊어버리는 기술. 이게 무슨 말이니? 잊어버린다는 것이. 우리가 더위를 대처하는 그런 축적된 지혜가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에어컨이. 무슨 소용? 에어컨 딸깍하면 끝나는데. 그쵸? 끝. 자, 이제 25년도의 마지막 40번 질문까지 왔습니다. 41번, 2번 하고 그 뒤에 있는 이제 장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작을 하지 않지만 혹시 학원생들 외에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요. 선생님한테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질문을 좀 받아주겠습니다. 영상은 안 찍을 거예요.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 시도하는 과정,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 try 다음에 to 부정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야. 근데 뭘 가지고? 발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니? 창의성이 필요하겠지? 너는 맞닥뜨릴 수도 있다. 뭐에? 저항이라는 벽돌벽에 장애벽. 뭐 할 때? 네가 시도할 때 try to 부정사. 생각하려고 시도한단 말이야. 너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뭘 통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문제를 통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 그때 뭔가 딱 저항에 걸리게 된다는 거지. 다음. 그런 논리적인 생각 사고는 뭐냐면요. linear. 보면은 여기까지 끈을그면 뭐가 보이니? 라인이 보이죠. linear. 이건 뭐냐? 선형이야, 선. 이 선형적인 과정의 유형이다. 근데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고 뒤에 뭐 앞문장 전체를 가리켜도 상관이 없겠지만 앞에 있는 어떤 과정을 가리켜도 상관은 없겠지. 왜냐? 어차피 단수니까. 우리의 추론 능력을 사용하는 선형 과정의 유형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니? 선형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선형적, 직선이야 이렇게. 그래서 A 추론하고 그 다음 B 추론하고 C 추론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형적이에요. 이 선형적 사고방식은 작동하는데 잘 작동한다. 뭐 할 때? 우리가 작동할 때 어디 영역에서 작동할 때 of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지. one 나왔지. 그럼 어때? 명사 자리는 충족시켰고 뒤에가 불완전하면 되겠지. 목적어 없네.
여기도 목적어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거 지워버리고 우리가 아는 것 혹은 경험한 것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작동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 선형적 사고방식이 아무 문제가 없어. 잘 작동을 한다는 얘기야. 됐죠? 근데 하지만 뭐 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need to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관점을 다뤄야 할 때 이 선형적 사고는 잠시 사고가 있어서 이 목소리가 살짝 튀었다가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요. 녹화 중지 버튼을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집점을 잡고 다시 편집한 겁니다. 자, 선형적 사고는요. come up short, 짧잖아.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새로운 관점을 다룰 때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어디까지 내려가 있니? 반면에 on the other hand 창의성은 정의상으로는 뭘 포함하니? 적용을 포함하게 되는데 새로운 정보를 오래된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리고 어떤 구상이나 개념, 새로운 관점,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구상도 포함해야겠죠. 기존에 알고 있던 거 말고. 이것을 위해서 너는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네가 배운다면 작동하는 법을 비선형적인 태도로 작동하는 법을 배운다면 즉 뭘 사용하라는 겁니까?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긴 어때? 그냥 요렇게 병렬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가 비선형적 태도로 작동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리고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아까 접속사 위에 두 개 있었거든요. 연결사 however하고 on the other hand 그리고 여기 달리 말하자면 얘까지 딱 위치가 어떻습니까? 접속사 연결사 문제로 내면 딱 좋겠죠? 체크해 두시고요. 만약 네가 생각해 선형적 태도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요 주절에 보면 will이 나왔잖아요. 근데 if가 조건절로 쓰였을 때는요 미래여도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체크해 두시고 너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보수적이어야 돼. 그런 경향이 있어. 네가 선형적으로만 생각하면 너는 보수적이 된다니까. 보수적인 말하고 뭐하고 좀 반대되는 의미니? 창의적인 말하고 좀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새로움하고 진보적 이런 거하고 어휘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keep ing 계속해서 come up with 생각을 내놓을 것이다. 이 기법에 대해서 근데 무슨 기법? 주격 관계대명사 이미 알려진 기법에 대해서만 계속 내놓겠지. 선형적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것은 뭐이다? 그냥 네가 원치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선형적인 방식은 A 다음에 B하고 C 다음에 D하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흘러가니까 결국엔 어때? 뻔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요런 거예요. A, B, C, D, E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굉장히 창의적이 될 수 있잖아. 요런 얘기예요. 비선형적이란 말은. 그래서 무슨 생각, 무슨 사고입니까? 논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사고. 그럼 뭘 써주면 되긴 여기는 logical. 이거는 잘 작동한다. 익숙한 문제에는 잘 작동을 한다. 하지만 부족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룰 때는 부족하다. 여긴 지금 요약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된다.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무슨 해결책입니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innovative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40번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정리하자면 선형적 사고, 리니어한 사고는 한계가 있다. 비선형적인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비선형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질문이었어요. 안녕.